그때 마지막 절차죠. 환지 처분. 옆편에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환지가 어렵지만 요는 또 몇 가지는 또 쟁점을 잡고 이렇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하시죠, 지금. 환지 방식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도 보시면 이렇게 하죠. 첫 번째, 환지 방식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다. 환지 방식이면 개발 계획을 세울 때부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또 토지 소유자 2분의 1 동의 받는 것이죠. 행정청 시행자 외에는요. 요 계획에 근거해서 그 환지 방식이 필요한 개발 구역을 지정 처분을 한다라고 합니다. 개발 구역을 딱 정하면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누가 사업을 하는지 사업의 시행할 자를 또 결정을 딱 합니다. 주로 환지이면 주로 주합이 주로 사업 시행합니다. 그러면 요 신자가 되어진 자들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정해진 구역을 요 계획에 맞게 이제 꾸민다 해가지고 실시 계획을 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착수로 넘어가는데 개발되어진 그 토지를 이제 환지해준다. 그래서 환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환지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신가 딱 되어지면 사업에 착수한다. 이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이 환지 사업은 완성이 딱 되어지면 이제 여섯 번째겠죠. 이제 공사 완료 공고를 먼저 하더라 해가지고 입주 전 사용 점검처럼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받을 환지가 마음에 듭니까? 라고 공사 완료 공고 통해서 의견을 청취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준공 검사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검사 끝나면 60일 안에 지금 나옵니다. 여덟 번째 환지 처분. 자, 그 변경된 그 토지로 환지 소유권 이전해주는 처분을 한다. 이걸 한다라고요. 이제 통지하고 이제 공고를 하면 이 사업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시간 안에 등기를 해서 다 정리해준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환지 처분의 공고 이것을 이제 배우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지 처분이 나와서 그냥 그렇습니다. 이 환지 계획에 나와 있는 요대로만 딱 처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기들 필지별 받을 그 환지가 다 있죠. 그것이 이제 당신 땅에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요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공사 완료 되고 난 이후에 토지에 대해서 환지에 따라서 종전 토지에 가름하여서 환지의 위치와 면적을 딱 정하고요, 소유권을 부여하고 그 차익권에 대해서 이제 청산하는 절차를 말한다랍니다. 그래서 요건요, 이 준공 검사가 이루어지면 이때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직접 사업 시행할 때는 바로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60일 안에 한다 이렇게 흘러가요. 조합할 때는 검사 받고 나서 60일입니다. 자, 이거 한다라고 이제 환지 한다라고 통지해줍니다. 통지해주고 바로 이것이 공고를 딱 해줍니다. 이걸 해줍니다. 그죠? 이걸 딱 해주면 이제 공고가 딱 되어지면 효과입니다. 효과 딱 보시면 요 공고한 날, 요 다음 날부터 이제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은요, 종전 토지에 있는 모든 것이 환지로 다 이렇게 이전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 있던 모든 권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모든 권리가 붙은 채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 아니고 청산금이 이제 그 다음 날 되면 이것이 확정된다. 확정이 딱 되어서 더 이상 번복이 안 됩니다. 확정이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이제 청산금에 관한 어떤 지급 절차를 또 거치고 또 차익권에 대해서 징수하는 절차를 또 거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넘어옵니다. 항상 그 다음날 기억하시고 다 이전 딱 되어진다. 그런데 이전되지 않는 것도 있다. 여기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 자체에 딱 붙어 있는 행정상 어떤 결정 처분과 또 넘어오지 않고 종전 토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뿐 아니고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지역권이 아직 이익이 있다면 지역권도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넘어진 청산금 지급합니다. 받지 않는다 그러면요, 공탁에 의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자, 징수한테 안 준다 그러면요, 이제 시군구한테 징수를 위탁해서 강제 징수를 이제 의뢰해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 처분합니다. 이때 징수를 해주면 이 수수료 지급입니다. 수수료. 징수한 금액 등에 이제 4%, 100분의 4%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징수할 권리, 받을 권리는요, 이제 이것들은 또 5년간 행사를 하지 안 하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소멸시효도 이제 등장을 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밑에 입체한제입니다. 입체한제 됐다. 입체한제가 딱 되어지면요, 이 종전 토지에 붙어있던 각종 어떤 권리가 입체환지용 대상 건물, 건물과 요 지분에 넘어온다라는 말도 보이네요.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깔끔하게 이제 14일 날에 환지 촉탁 등기 신청해서 등기를 딱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 사이에는요 타 등기는 일체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이지만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등기 원인이 정명이 딱 되어지면 타 등기 할 수도 있게 된다. 여기가 나온다. 이렇게 또 흘러가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딱 보십시오. 그런데 환지를 딱 받아보니까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요 공고, 효력 발생 공고일로부터 다시 60일 안에 임차권자 등이 권리의 정감 등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응해서 그 해당 등을 할 수가 있다. 권리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각종 어떤 발생하는 각종 어떤 청산 건물까지 이사 비용 등의 금전 반환 청구를 사업 시행자한테 역시나 이것도 할 수가 있다. 그럼 대신 지급해주고 나서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청산 딱 되어 오른편입니다. 청산. 요 과부족의 차익금을 청산한 것을 말하죠. 청산금. 청산금은요, 확정은 그 다음날 확정이 딱 되지만, 그 전에 결정합니다. 결정은 환지 처분 이때 결정이 딱 되어서 그 다음날 확정이 딱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정 자체를 미리 환지 부지정되어서 청산당한 자가 있습니다. 미리 청산을 할 때는요, 교부시입니다. 미리 돈을 때는 그때 교부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채비지입니다. 채비지. 이 보류지 같은 경우하고요, 채비지입니다. 채비지. 요것은 그 다음날 되면, 이 보류지는요, 환지 계획에서 정한 그 목적을 가진 자한테 넘어간다. 소유권이. 또 채비지는요, 보시면 요것은 사업의 시행자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가보상금 나옵니다. 마지막입니다. 감가보상금. 이건요, 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종전 토지의 가액 총액을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 끝났습니다. 사업 시행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또 전체 토지 가액 총액이 있습니다. 이 종전에 있던 그 옛날 마을 전체 총액이 1천억짜리 땅이었는데 사업을 하고 나니까 전체 가액 총액이 900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 차익분이 뭡니까? 차익분 100억입니다. 100억. 요 100억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전의 총액과 사업 시행되고 난 이후에 총액이 감소가 되었을 때 감소분 지급해 준다. 이것이 바로 감가보상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요. 요건요, 행정청이 직접 사업 시행할 때만 요거 해주시. 민간자가 시행한다, 조합한다, 안 해줍니다. 행정청 사업 시행자일 때 한해서 보시면 종전 토지 가액 총액 대비해서 감소되어진 요 부분들 보상해준다. 감가보상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총액은 정액했다. 개별 토지가 감소했다. 이건 보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이제 기타 상이 나왔죠. 개발채권 나왔습니다. 개발채권. 이 토지 상한채권 말고 이제 요 도시개발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채권. 이 도시개발채권은요, 행정청이 문제죠. 우리 사업 시행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발채권 요것은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말합니다. 각종 어떤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비용이 됩니다. 개발 사업을 위한 비용. 그 다음에 도시공개 시설 사업할 때도 많은 비용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위한 어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채권을 발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채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군구는 안 됩니다. 시도지사급들만 발행할 수 있다랍니다. 할 때 발행 승인 맞습니다. 발행 승인. 요 발행 승인 맞는데 요 발행 승인 보시면 이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발행 승인이 시도지사가 요 개발채권 발행할 때 보시면 이것은요,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이것을 승인받고 발행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있고요. 요 채권은 말입니다. 보시면 무기명채권으로서 유통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록 발행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나오고요. 자, 이것은 유통될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것은요, 이 소멸시효 걸려요.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 걸려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빨리 상환 1부터 원금. 상환 1부터 원금은요, 5년까지 행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입니다. 요 이자는 2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해서 요 상환 1부터
개발채권의 원금은 5년, 또 이자는요 2년까지 행사 안 하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 다 하십시오. 예, 그래서 개발채권을 보시면 됩니다. 매입 의무자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딱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 상환기한은요, 상환기한은 요 채권은 5년에서 10년, 요 기간 안에서 해당 그 사채 발행하는 해당 그 지방 조례에서 상세하게 상환기한을 정한다. 그러니까 상환기한 정한다. 상환기한은 5에서 10년까지 내에서 지방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개발에서 마지막에 환지 방식의 파트였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법률이죠.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법 하겠습니다. 신개발 말고 낡은 시가지를 재개발, 재건축한다를 통칭해서 부를 때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비사업도 이제 6문제가 나오죠.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정리하는 요 파트를 다들 기억하시면요. 시험은 절대 제가 지금 판서하고 설명하는 요 부분 외에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요만 계속 반복하시면 놀라운 어떤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꼼꼼하게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우린 공부 아닙니다. 아니고 오로지 뭡니까? 합격을 위한 하나의 학원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합격을 위한 기술을 배우신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보는 그런 쟁점만 딱딱 파악하셔가지고 문장 속에서 제가 쓰는 부분만, 판사하는 부분만 가지고 확인하시면 답이 무조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자, 이제 정비법 검사 신개발한다 할 때 규모가 클 때 이제 이것이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개발 사업. 요 개발 사업들이 이제 개발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다. 금방 배우신 법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종전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 낡은 시가지를 다시 재개발한다, 재개발한다. 안 합니다. 크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또 하시면 돼요. 신개발, 개발 사업. 낡은 시가지 철거해서 재개발한다. 이걸 다 통칭해서 이제 정비사업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비사업, 개발사업 둘 다 특징이 있죠. 반드시입니다. 다 구역입니다. 구역 딱 정해서 요 구역 내에서만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도 정비구역 결정이 딱 되어지면 그 정비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을 벗어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 구역 내에서 한다가 원칙인데 그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구역이 아닌 옆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보시고요. 자, 그런데 정비 사업은 처음부터 우리 개발 사업은 수용 사업이다. 수용, 또 환지한다, 또 요석한다, 혼용한다 이렇게 세 가지지만 정비 사업은요. 크게 보시면 6가지 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이 처음부터 준비가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의 구분, 종류가 나옵니다. 자, 우리 법제로 말입니다. 정비 사업은 첫 번째 보니까 주거 환경 개선한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사업을 또 첫 번째 상정을 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주택 재개발이라고 하는 요 사업을 또 상정을 한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주택 재건축이라는 사업을 또 하나 상정해서 요 사업도 아주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니까 상업지역 등의 시가지 안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도심지 환경에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한다 라는 이 사업도 하나 하게 됩니다. 자, 또 다섯 번째 보시면 다 철거하는데 철거하지 않고 지역을 다 놓아두는 정착 사업이 하나 있다 해서 주거환경 개선은 철거하는데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관리 사업, 이것은 철거하지 않고 지역말을 놓아둔 채로 개별적으로 건물에 관한 어떤 지원해서 개량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보시면 다 정비구역 규모가 큰데 규모가 좀 작은 단위에서 한다 해서 가로구역 소규모 단체에서 하는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사업도 하나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6개 사업을 구분을 합니다. 요 사업 구분 징표 보니까 다 낡은 건물은 다 많이 있다라는 전제해서 봅니다. 그래서 낡은 건물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서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일대에 필요한 도시에서 필요한 정비 기반 시설 요 상태를 보고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장소로서 기반 시설 상태를 딱 보니까 아주 극히 열악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딱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다소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딱 씁니다. 자, 재건축 사업장은요, 보시면 옛날 아파트, 시형 아파트 등의 단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요, 기반시설 상태는 보니까 지금 또 쓸만하다라는 표현에서 양호하다, 이 표현을 딱 나옵니다. 그래서 양호 나오면 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어떤 징표입니다.
그다음에 딴 건 전부 다 주거 지역에서 합니다. 하지만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요, 주거 지역이 아니고 해당 그 시가지,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이라는 요 특정 아주 건물 많은 시가지 내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땅 나면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또 주거환경 관리 사업 표현은요, 철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있겠지만요, 실제 법문의 표현은 보시면 이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이 되어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독과 다세대 땅 나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딴 사업은 전부 다 일단의 정비구역이란 제법 큰 규모의 장소를 결정해서 사업을 딱 이루어진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요. 요 규모는요, 최소한 1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나와야 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요, 1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장소는 정비 사업을 사실 못합니다. 못하는데 방치할 수는 없어. 그래서 요 작은 사업 지역의 명식을 딱 보시면 가로구역입니다. 가로구역. 요 정비구역처럼 크지 않는 가로구역. 요 가로구역이 좀 작은데 요 안에서도 사업을 하게 해준다 해가지고 요 밝히게 됩니다. 가로구역에서의 규모 작은 소규모 중앙개선 사업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 보시고요. 그러면 요 가로구역은요, 정비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 아닌데 원래 원칙은요, 이것이 어떠한 특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요, 정비사업 같은 것을 또 하게 해줍니다. 해줘요. 그래서요, 요 가로구역의 요건이 뭐냐 보니까 일단 크면 안 돼. 그래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유의합니다. 첫 번째. 자, 또 두 번째, 동시에 보시면 요 구역을 딱 정하면 구역 내에 요 주변에 큰 길은 있을지 몰라도 구역 내에 관통하는 도로가 크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구역 내에 관통하는 4m까지는 좋은데 4m 넘는 도로가 구역 내부에 관통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해요. 자, 또 세 번째 보시면 건물 상태를 판단을 딱 해보니까 전물이 3분의 2 이상이 불량하다 진단이 나야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 또 있습니다. 주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보니까요, 단독주택만 있을 때는요, 10개 이상의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만 있으면 20호 이상의 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요, 단독과 공동이 섞여 있다라고 합니다. 합쳐가지고 20개 이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단독은 10개 이상 있는데 공동이 얼마 없어. 합치니까 20개 안 된다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어야 구역을 딱 정해서 규모 작은 소규모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그것이 왼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물이 많아야 한다 해서 이 노후불량 건물이 많이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노후불량 건물의 판단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당장 붕괴될 우려가 있다 라면 불량 건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요 건물을 앞으로 준공1 기준 해가지고 40년까지 계속 유지 관리하는 이 비용을 산정을 딱 해보니까 요 유지 관리하는 비용하고 또 지금 당장 철거해서 더 크게 신축하는 비용, 요것을 두 개를 따져 비교를 딱 해보니까 신축 비용이 더 작게 든다, 여기 더 훨씬 더 많이 든다 라고 할 때는요, 철거가 낫다, 불량금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효용 또는 비용 딱 나오면요, 준공 40년까지 이만 딱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비용 효용 안 따지고 사업을 할 때에는요, 준공되어진 요 날부터 20년에서 30년 요견 범위 안에서 지방, 시, 도, 조례에서 정해주는 요 기간이 어떤 경과가 딱 되었을 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비용 효용 이런 말 나오지 아니하면 준공일부터 20년, 30년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4번 가시면요, 우리 새 아파트를 받는 권리자의 표현이 됩니다. 새 아파트 받는 권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요,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구역 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이면 참여한다. 이 말 딱 나옵니다. 나와요. 토지와 등자가 붙습니다. 우리 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뿐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정비사업은요, 건물 바꾸는 사업이니까 토지 기타 건물 권리자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어 해서 이 누구냐 하니까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입니다. 어떤 정비든 가로든 요 구역이 정해지면 요 안에 있습니다. 요 안에서. 자, 일단은 낡은 건물 자체를 소유하신 분들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뿐 아니고 또는요, 그 구역 안에서 건물 없이 토지만 소유한 자도 신청하면 입주권을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는
그 구역 안에서 타인의 토지 위에서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자 누굽니까? 지상권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 이제 입주권을 줄 수 있는 권리자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요 아닌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주택 재건축이 또 아주 복잡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재건축은 단지 사업이죠. 이 단지 사업인데 재건축 사업할 때 보시면 재건축은요 단지 주택 단지 안에서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안에서 해야 됩니다.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단지가 바로 재건축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사업은 단지가 아닌 옆에 있는 지역도 포함이 될 수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 안에서 할 때에 보시면 단지 전체에서 보시면 구분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과 또요 그들 평수 면적의 1분의 4분의 3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각동별로 볼 때는요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수만 동의 구하지 면적 동의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고요 아래 곳이 포함이 되어도 옆에 있는 그쪽 마을에 보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조합설 동의권이죠. 그래서 재건축할 때 단지 안에서는 보시면 이 건물과 지분권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돼. 안 되니까요 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요 동시에 밑입니다. 지분권, 부속 토지도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오고요. 이 단지 옆에 있는 마을 주민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그쪽 옆에 있는 지역에서 주택이면 주택이고요. 각종 상가 등의 부대나 이분들도요 같이 참여가 돼. 대신요 여분들도 부속 토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자들 뭡니까? 저기 토지 지분권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여기에 참여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단지 안이든 밖이든 간에 건물과 지분권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한다. 분리되어지면 매도 청구당합니다. 그래서 띄고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도 또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정비 기반 시설 요거하고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의 어떤 공동 이용 시설과 정비 기반 시설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정비 기반하면 도시라면 엄당히 있겠지 라고 판단됩니다. 각종 주차장, 도로, 또 수도 다 필요합니다. 있어요. 그런데 공동 이용 시설 요건요 해당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들만 이용하고 있고 그 마을 주민들만 있는지를 아는 것들 마을 우물, 마을 구판장 그들만 압니다. 이것은 공동 이용 시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요, 이 사업은요, 대지하면 우리가 건물을 짓는 땅을 말하는데, 정비법에서의 대지, 이 말 딱 나오면요, 정비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진 모든 토지를 대지라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주택공사 등이라는 표현이 또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이 표현 나오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하고요, 보시면 재방공사, 이걸 두 개 합쳐가지고 지금 또 표현이 주택공사 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비법상의 절차가 이제 나옵니다. 자, 이것은요, 내용이 좀 바뀌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